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0.24%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뭐 큰 폭으로 올라간 건 아니죠. 어저께 5%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뭐 오늘 반등을 조금 기대를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당장에 땡기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뭐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니라 매물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가 매물을 언제 소화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이 딱 적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오늘은 시장 기준에서 굉장히 특이한 일이 발생을 했고 변곡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장에 대한 등락폭을 먼저 볼게요. 시장하고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주도주와 차이를 구분할 수 있으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구나, 그리고 매수하는 구간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겠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0.69% 하락해서 끝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0.17%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등락폭을 보면 그렇게 크지 않죠. 그쵸? 자, 근데 이걸 보자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에코프로, BM,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그리고 뭐 하이닉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하락폭이 굉장히 크죠.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3.4%, 그리고 에코프로, BM 3.5%, 그리고 하이닉스 4.9%,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삼성전자가 3% 정도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0.69%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 코스피가 2,500선 정도에서는 시장에 대한 장악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벌어지기 위해서, 그쵸, 다시 시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5만 원을 이탈하면서 다시 새로운 저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전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5만 원을 이탈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런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반대로 볼게요. 올라가기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뭐 6만 원 정도까지는 트라이를 해볼 수 있지만 뭐 7만 원까지 올라가거나 7만 원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거나 그러긴 어렵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에서 인사가 발표됐는데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니라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성장성을 다시 높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기까지, 그쵸, 사업 구조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뭐 사업 구조를 보면서 뭐 DS 부문의 실적이 어떻고 여기서 뭘 하고 있고 뭐 DX는 어떻고 여기서 뭘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공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훨씬 더 많아요. HBM 관련돼서도 이쪽 계통에 제가 조금 아는 편이라서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삼성전자의 성장성이 꺾였다, 이런 부분을 어딜 보고 알 수 있나요?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9만 원까지 올라갈 때, 그쵸, 대략 한 100%의 상승세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의 상승폭은 어느 정도까지 나왔나요? 7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올랐어요. 4배 정도의 상승세가 나온 겁니다. 그럼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성장세가 유지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더 많이 간다, 같은 기간 내에. 그러면 우리는 덜 오른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많이 오른 종목 기준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못 가겠지가 아니라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미증시 한번 볼게요. 그쵸?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미증시와 연결시켜서 보면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 뭔가요? SMR,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뉴스케일 파워가 올라가는 부분이 확인되고 나서야 두산 에너빌리티가 갑니다. 먼저는 뭐 두산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 기술 움직이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움직이죠. 한국 시장에서 매매를 한다면 두산부터 매매를 하고 우리 기술 매매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 순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실제 제 계좌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올해 초에 알테오젠 저는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고요. 여기 9월 달까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보세요. 상승하는 부분 확인하고 매매를 하죠.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확인하고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죠. 뉴스케일 파워의 상승세를 보고 그리고 신고가 돌파하는 구간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 주식시장은 모든 부분에서 선반영한다는 거죠. 즉 삼성전자가 지금 상승하는 부분이 더뎠던 것도 성장성이 꺾였다는 걸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하이닉스를 매매를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훨씬 더 기간 대비 수익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삼성전자 매매 안 하고 하이닉스 매매한다고 우리가 잡주 매매하는 겁니까? 그거 아닌 거죠. 상승폭이 큰 종목이 내가 뭐 중소형주 매매해서 돈 많이 벌 거야, 나는 뭐 차트를 잘 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내가 매매를 하는데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기준에서 내가 매매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타점을 잡았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실제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시장이 어려운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죠. 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는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뉴스케일 파워부터 진행이 됐는데 이건 AI에 관련된 내용 때문이고 지금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AI 관련된 모멘텀은 당연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어떻다는 겁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폭락한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다른 종목군들도 다 빠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버틴 종목이 있습니다. 그 버틴 종목 기준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내용 보시면요. 알테오젠 최근에는 좀 많이 내렸어요. 근데 11월 11일 하락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근데 8월달 폭락, 9월달 폭락, 10월달 폭락, 11월달 대선 끝나고 폭락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계속해서 상승 구간이 나왔던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앞으로의 기대감,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최종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적용이 가격으로서 먼저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는 사전에 알고 정보를 입수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알테오젠에서 SC 제형 관련된 모멘텀은 20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발현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냐? 23년 후반부부터예요. 제가 주봉을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SC 제형이 완료됐다, 이제 끝났다. 그런 부분들이 월봉을 보면 이때부터입니다. 20년 말, 21년 초.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10만 원부터 12만 원부터 시작해갖고 3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70%씩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 딱 보세요. 신고가를 만들어버리죠. 언제? 23년 9월 달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계약건이 터집니다. 저가에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보유 기간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물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물리는 구간에서도 내가 확인하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계좌의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 이게 중요하다. 하지만 거기서 내가 이거 많이 올라가서 해봤는데 이거 어렵다. 그렇다 그래서 대형 주고 많이 빠졌고 싸 보이는 삼성전자 매수하자, 에코프로 매수하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빠진 건 빠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두산에너빌리티 보세요. 두산그룹에서 분할합병 관련돼서 노이즈를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폭락이 나왔는데 시장이 어려운 구간에도 불구하고 뭐가 나왔습니까? 상승을 해왔죠.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에 맞서서 SMR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세가 그쵸.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닌데 고가의 매물 저항이 있기 때문이고 상승폭이 다시 발생하고 있다는 점. 지금은 그쵸. 고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약간 쉬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중요한 건 주도주는 정해져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여기서 시장이 2,400포인트를 다시 이탈해서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예요. 반등 그렇게 크게 안 나왔잖아요. 668 이탈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보자고요. 우리가 다른 모든 종목군들이 하락하는 폭락하는 이런 시장, 그쵸? 그리고 이런 시장들, 이런 시장은 정말 잘 안 나옵니다. 이런 시장이 나오는 건 정말 지극히 올해가 진짜 특이한 경우예요. 올해가 특이한 경우가 나왔으면 코스피가 아예 없어질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3년, 4년,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구간이다. 여기서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면 3에서 4년, 5년씩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주도주 안에서 나오고 주도주는 상승하는 종목군에서 탄생을 하는 겁니다. 모멘텀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 모멘텀, AI 에너지, AI 시대를 맞아서 전기 부족 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전기 부족 사태에서 뭐가 나갑니까? 한국에서 변압기. 이런 걸 다 채우려면 뭘 해야 돼요? 원전 말고는 사실상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처럼 대형주 기준에서가 아니라 뭡니까? 여기 보면 우리 기술까지도 뭐가 나와요?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을 봐야 되고 분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하고 우리 기술 하고 또 바이오에서 종목 나눠서 하고 조선에서 종목 나눠서 하고 이렇게 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지. 두산에너빌리티는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쪽에다 하고 삼성전자 너무 싸니까 이렇게 하고 이러면 정말 쓸데없는 보유 기간이 길어진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시장 관련된 내용과 종목의 실시간 타점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소통방은 돈 안 받아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시장이 계속 폭락했었던 11월 20일 전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시장 주도주는 바이오 조선 원전까지다. 조선주 먼저 매수하기 시작했고 하나오션에 집중. 방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트레이드. 그리고 한국 시장은 미증시보다 계속 약할 겁니다. 하지만 종목 선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드려. 종목 선별에 따라서 두산에너빌리티 이번에 11월 폭락 구간 하락하지 않았죠. 그렇죠. 7월 달부터 이렇게 폭락한 거 이쪽 구간에 뭐가 나왔습니까? 시장 폭락에 대한 부분이죠.
그쵸? 이렇게 떨어질 때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회복하는 구간에서 뭐가 제일 빨리 나옵니까? 시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들. 알테오젠 그 다음에 제일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테오젠에 대한 매매한 그 구조를 보더라도 알테오젠.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 상승하는 구간, 상승하는 구간. 계속해서 매매를 해왔던 게 이런 거고 30%대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두산 먼저 보시죠. 보세요. 상승하는 구간, 상승하는 구간에 공략했을 때 4%, 15%의 수익. 이런 부분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시장 특이점 발생했다. 삼성전자 3% 하락, 하이닉스 5% 하락, 2차전지 모두 약.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큰 폭으로 내리지 않았다. 삼성전자 저가 이탈 못하고요. 트럼프 관세 코멘트가 있어도 마찬가지다. 바이오는 반등, 종목 장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두산에너빌리티의 타점이 나올 거고요. 그 타점 관련된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안 받고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용 보더라도 제가 시장 어려울 때마다 주말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베센트 재무장관 임명, 인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졌다. 채권 발행량을 줄이는 것 때문에 그렇고 지금 한국 시장을 압박하는 과정 중에서 한 가지 내용이 더 있었습니다. 미국 채권 금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 이러면 원화 약세 요인이 됩니다. 원화 약세라는 건 원화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시세가 그렇죠? 원화 가격이 1달러를 교환하는데 원화를 더 줘야 되는 거예요. 1,300원, 1,350원, 1,400원, 1,450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원화가 약하다는 소리잖아요. 이러면 좋은 점이 있지만 그건 일시적이에요. 우리는 수출 기반이기 때문에 원화 표시 실적으로 바꿨을 때 달러를 갖고 와서 원화로 바꿨을 때 더 많이 표시가 되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환율이 높아지는 구간이 오잖아요. 환율이 계속 올라가. 그러면 실적이 오히려 좋아집니다. 근데 이것도 일시적이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나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준다. 근데 미국에서 그쵸? 트럼프 인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끝난 것만으로도 조금이나마 환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도 그쵸,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그렇죠, 그 판단에 대한 부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가격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켜야 되는지, 주도주를 잡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가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충분히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시장에 대한 폭락은 끝났다. 버티던 종목군들이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원전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이나 연초에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이제 어려운 시장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부분들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 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3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